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LG엔솔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이슈와 그리고 우리가 악재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악재성 뉴스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면 호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2월 말까지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특히 매도 시기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기관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나온 건데, 바로 우리의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밀렸죠? 무려 2600선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 이 국내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냐? 바로 1월 27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G엔솔이 상장한 게 바로 이 1월 27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장일에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한 게 과연 우연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이 LG엔솔이 상장한 게 가장 큰 지수 반등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기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LG엔솔을 매수한 이유가 당연히 현재의 주가 위치를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아직도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 분석해 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모주를 매매하실 때요, 상장과 동시에 기관이나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매수하는 이런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상장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를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요, 최대한 길게 끌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점은 뭐냐면요, 국내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게 바로 이 2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월 27일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그동안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이제 매도를 하다가 2월이 되면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월 말까지는 거의 원웨이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LG엔솔의 주가도 물론 변동성이 중간중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월 말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LG엔솔 주주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2020년과 2021년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시면 LG엔솔이 2020년에는 23.4%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21년도에 몇 프로로 돼 있죠? 20.3%로 돼 있죠. 한마디로 점유율이 3%가량 1년 만에 하락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주주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악재로 봐야 되지 않냐, 한마디로 지금의 주가 위치가 이 가격이 고평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게 들려요. 왜냐면 어떤 기업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공포를 줄 수 있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K배터리가 세계에서 이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보시는 것처럼 LG엔솔을 거론을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 정도의 이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1년 만에 20%로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식의 악재성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게 악재가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LG엔솔의 이 점유율이 분명히 23.4%에서 20.3%로 3%가량 하락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3위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무려 12.2%로 점유율이 6.2%나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일단 이 점만 봐도 어느 정도 이 우리의 LG엔솔이 이렇게 차트로 보면 점유율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2등과 3등의 이 점유율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4위 BYD라든지 7위 CALB 그리고 8위 거시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느 나라 업체죠? 바로 중국 업체다. 그리고 여기 있는 1위 CATL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보적인 이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전부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등과 3등이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왜 중국 기업들만 이렇게 작년에 동시다발적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의 점유율이 전부 다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이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더러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테슬라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CATL의 이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초 22년까지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었는데, 이게 무려 25년까지 공급 계약 기간을 늘린다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CATL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기서 보신 것처럼 23%에서 20%까지 그렇게 크게 점유율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LG엔솔 주주분들로서는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2021년 성장률을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과 별개로 이 LG엔솔의 성장률이 무려 작년에 75%를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3위 파나소닉에 비해서도 무려 2배 이상 이 성장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물론 이 CATL이 작년에 167%라는 엄청난 이 성장을 했지만 이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악재가 있죠. 바로 앞으로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이 지원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미 시장에서 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 LG엔솔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훨씬 더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LG엔솔이 갖고 있던,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갖고 있던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주가 위치에서 제가 올해 말까지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LG엔솔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 리스크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게 뭐죠? 바로 보호예수.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이 시기마다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건 바로 카카오뱅크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LG엔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장 이후에 한 달이 되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한 달이 됐을 때 314만 주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었죠. 바로 그래서 상장 당시에 이 카카오페이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이쪽에 수급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상장일은 작년 2021년 8월 6일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호해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이 되는 기간이 바로 여기는 9월 6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8월 6일에서 9월 6일까지 이 한 달 동안에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계속해서 이 순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는 이 9월 6일 이후로 수급이 어떻게 변했냐. 바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쭉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내리꽂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의 9월 6일이 바로 이때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LG엔솔 주주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이런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을 취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 보호회수 기간이 끝나는 1개월이 됐을 때 이때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이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의 주주분들도 이 한 달이 된 이후에 이때부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이 안에 미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리고 수익을 실현해 놓으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상장 이후에 한 달이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75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연기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순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결국에는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이미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이미 놓친 거 아니냐 이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모주나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도 절대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에 LG엔솔이 상장했던 게 1월 27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 뒤인 2월 27일 바로 이날이죠. 이날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출하하는 건 바로 28일이 될 거다. 즉, 이 28일을 전후로 해서 이때와 이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기간 안에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이 2월 9일과 2월 14일에 각각 빅 이벤트가 있죠. 우선은 이 2월 9일에 2차전지 테마에 이 지수가 편입되는 이벤트가 있고 14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후로 해서 어떻게 단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즉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하고 단기간에 빠져나오셔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전부 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 자료 요거 제가 직접 제작한 건데 이 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자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에 이 청약 일정과 상장 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이 자료를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단순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자별로 정리된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이 IPO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모주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공모주에 이 청약을 넣을지 혹은 어떤 공모주를 참여하면 안 될지 여기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자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2월달에 여러분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데 필요한 제 모든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이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종목이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공모주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과 영상 대신에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